제가 임상에서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는 재료고요. 선생님들한테 이건 정말 제가 추천해도 누구한테도 욕먹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이 후회하지 않는 이 재료 기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What's on my chair 시즌2에 함께한 치과 마일스톤즈의 원장 장원건입니다. 제가 사실은 What's on my chair를 저도 계속 봤죠. 계속 보면서 잘생기시고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 나이에 저한테 이렇게 또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몸은 그렇지 않지만 젊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쓰는지를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거 쓰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재료는 징지바 클리어라는 재료입니다.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최종 보철물을 만들 때 임시치아를 빼고 최종 인상을 체득하려고 했을 때 블리딩이 있으면 그 블리딩의 원인의 대부분은 사실 임시치아가 릴라이닝이 확실하지 않아서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시치아를 빼고 나서 리트랙션 코드를 꼽을 때 혹은 꼽기 전에 블리딩이 있으면 임시치아를 다시 릴라이닝을 하고 릴라이닝을 반복해서 아주 마진과 적합이 좋은 임시치아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을 위한 인상을 뜨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임시치아를 솔직히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블리딩 컨트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써봤거든요. 예전에 보스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써봤는데 이 징지발 클리어 젤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블리딩 컨트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마진이 약간 애매한 경우에 마진을 약간 벌려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치아를 만들기 전 그리고 혹은 최종 보철을 뜨기 전에 슈프라 마진이 아니면 항상 징지발 클리어 젤을 사용합니다. 이 징지발 클리어 젤을 리트랙션 코드를 꼽고 혹은 꼽지 않은 경우에 최종 보철물을 위한 인상 체득을 할 때 선생님이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종 보철물이니까 당연히 크라운뿐 아니라 에모나 디오 인네이 프랩을 하는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11번 치아가 지금 프랩된 상태이고 마진이 서브여서 선생님이 징지발 코드를 하나를 꼽았는데 아직 계속 블리딩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혹은 피가 안 나더라도 징지발 클리어를 젤을 써서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랩한 치아 주변에, 블리딩이 있는 주변에 선생님이 얘를 싸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징지발 클리어 젤을 치아 마진 주변에 쭉 뿌려주시면 되고요. 환자한테 커튼롤을 물려서 환자한테 이제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1분 정도 있다가 한번 강하게 워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남아있거나 블리딩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선생님이 추가를 해서 혹은 1분 혹은 2, 3분 정도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워시 하시고 리트랙션 코드를 빼거나 혹은 리트랙션 코드를 꼽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인상 체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번으로 소개해 드릴 재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임시 수복을 할 때 사용하는 시멘트 겸 충전재로 사용하는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스플로우 옐로우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가져온 제품 중에 얘를 제일 사랑합니다. 퀵스플로우가 클리어가 있고 옐로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옐로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온 용도, 우리 임시 충전재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제가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임시 시멘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인 경우에 전치에 세라믹 크라운을 하고 선생님들이 임시치아를 만들었을 때 보통 펜본 클리어라든지 아니면 임시 수목물을 접착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치아의 지대치가 색깔이 좀 어둡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펜본 클리어 같은 거는 보면은 이제 불투과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임시치아를 끼웠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치아 색깔이 드러나서 너무너무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른 시멘트를 쓰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임시 치아를 전치부 수복물에서 세팅을 할 때요, 일단은 임시 치아를 시적을 해봅니다. 시적을 해보고 속외색이 비쳐난다 그러면 이 퀵스플로우 옐로우를 사용합니다. 얘를 사용하면 내부의 색깔이 잘 노출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퀵스플로우를 가지고 마진의 적합이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릴라이닝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한 경우에 임시 접착제로 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시치아를 만들 때입니다. 제가 간단히 퀵스플로우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끼고 하겠습니다. 11번은 세라믹 크라운을 할 거고요. 21번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임시치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메릴랜드 타입으로 임시치아를 만들고요. 당연히 11번은 지대치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보이니까 이제 임시치아처럼 만들고, 임플란트 수술이 들어가는 21번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홀을 뚫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뭔가 스테빌러티가 안정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메릴랜드 타입으로 만든 이제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퀵스플로어를 11번 치아 크라운의 내면에 이렇게 시멘트처럼 사용하고요. 21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한 발치창이 드러나지 않도록 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날개 부분에 플로우블 레진을 하고요. 그냥 바로 시적을 합니다. 이렇게 꼭 시적을 하면 11번 치아에 혹시 넘쳐나는 부분이 있다면 커튼으로 제거하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아까 양을 조금 적게 넣었는데 선생님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짜시면 돼요. 이렇게 그 주변으로 퀵스플로우를 짜시고 큐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요거를 빼보면 발치창 있는 부분에 소프티슈가 덮이면서 골 이식제가 노출이 되지 않고 잘 아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보철 치료하는데 참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옐로우를 정말 선생님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재료는 GC에서 나온 G 프리미어 본드입니다. 세라핀 투명 교정을 할 때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용도로 싱글본드 유니버설을 사용했거든요. 싱글본드 유니버를 쓰다가 이 G 프리미어 본드로 바꾼 이유는 G 프리미어 본드는 러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세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얘를 치면에다가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그냥 한 10초 정도 그냥 가만두시면 돼요. 가만두시고 강하게 선생님들이 바람을 촥 불어서 드라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니까 내가 20초 동안 러빙 해야지 하는 그런 숫자적인 거, 그 다음에 방습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G 프리미어 본드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 제품이랑도 다 호환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애칭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렉티브 애칭을 하셔도 되고, 토탈 애칭을 하셔도 되고, 어떤 경우에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칭을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얘와 더불어서 제가 같이 이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얼라이너 커넥트라는 플로블 레진입니다. 제가 이제 세라핀 투명 교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태치먼트를 많이 붙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태치먼트용으로는 필러가 적은 제품보다는 필러가 많은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하게 되거든요. 근데 GC에서 최근에 얼라이너 커넥트라고 해서 어태치먼트 전용 이제 플로블 레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로 얘를 붙였을 때 자연 치아하고 거의 쉐이드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이렇게 동떨어지게 붙였네라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고, 어차피 같은 GC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그 같은 회사의 어떤 시리즈라는 것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어태치먼트에 사용하는지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경을 쓰겠습니다. G 프리미어 본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러빙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한 10초 정도 그냥 바르시고요. 또 그냥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한 에어로 축 바람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큐어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자이언츠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그 다음에 세라믹, 그 다음에 골드 크라운, 인레이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조금 양이 많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가성비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교합 강의 하면서 왜 교합기를 소개 안 하나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아트라는 회사의 A7 플러스 반조절성 교합기입니다. 실제로 이 A7 플러스 교합기는 전 세계에서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합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합 강의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교합기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들 그 다른 회사 제품들은 너무 비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2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카본 교합기는 되게 가격도 비싸지만 너무너무 복잡하고요. 술자 입장에서 다루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임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교합기가 필요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교합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기공소에 제공을 하면 아마 기공소에서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올 어라운드 교합기로는 반조절성 교합기면 충분합니다. 사용하기 일단 너무 간단하고요. 술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가격입니다. 이 A7 플러스 반조절성 교합기는 정말 단돈 33만 원입니다. 제가 샘3 교합기, 그 다음에 디나 마크2, 그 다음에 이 A7 플러스를 환자에 따라서 막 이제 제가 있는 대로 섞어서 보내잖아요. 기공사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A7 플러스 교합기입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운팅 플레이트에 붙어 있는 석고를 뒤에서 망치로 탁 치면 바로 그냥 슬라이딩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공사 선생님이 이 모델을 막 깨느라고 그 다음에 마운팅 플레이트를 청소하느라고 수고하지 않으셔도 아주 간단하게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공사 선생님들이 아주 편해하고요. 우리가 반조절성 교합기를 사용할 때는 선생님들이 굳이 이미디엇 사이드 시프트나 프로그레시브 사이드 시프트는 요즘은 조절을 잘 안 하고요. 이미디엇은 제로,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사이드 시프트는 15도로 그냥 세팅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조절하실 필요 없고 프로그레시브 사이드 시프트만 15도로 선생님들이 설정해서 놓으시고 괄호각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치 작업을 할 때는 한 25도 정도로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전치를 작업할 때는 얘를 40도 혹은 45도 정도로 해서 왁스업을 하고 임시차 크라운을 만드시면 일반적으로 수정을 최소한 상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교합기의 장점은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장점도 있지만 페이스보의 사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환자 귀에 얘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이트 포크 한 부분을 환자 구강 내에 시작한 다음에 한 번만 딱 조여주면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합기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던 선생님들은 실제로 교합기가 나빠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임상적인 사용에 불편한 모든 거를 이 A7 플러스 교합기는 다 뭐라 그래야 되죠?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7 교합기로 마운팅을 한 거를 사실은 모델 스캐너를 통해서 그대로 옮기면 CAD상에서도 우리가 아날로그로 작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합기는 이건 구식의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A7 플러스 교합기를 아날로그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선생님이 디지털 치료를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 있다. 얘는 선생님들 유튜브에 생각보다 동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 선생님들이 올린 게 너무 많고 이 바이오 아트 회사에서 올린 것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고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은 오브 사이트에서 선생님들한테 한 달 동안 기획전으로 제품 재료 공급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후회하지 않는 이 재료 기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해 주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인상이 훨씬 더 편하고 즐겁고 재밌게 잘 아마 진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왓츠 온 마이 체어 시즌2에 함께한 치과 마일스톤즈의 장원건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